자, 우리 눈이 있습니다. 요렇게. 우리 눈은 이제 감각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감지를 하는데, 어, 어떤 걸 감지하냐면 빛을 감지합니다. 빛. 그래서 빛이 있거나 없거나를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이제 뚫려 있는 요 동공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냐, 들어오는 거면 많이 들어오냐, 적게 들어오냐, 들어오는 빛의 파장은 어떠냐, 기냐, 혹은 짧냐에 따라서 색깔과 강도를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어, 감지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이제 이렇게 컬러 서클에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컬러 슬라이더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건 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컬러죠. 딱 봐도. 네. 무지개색으로 된 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뭔 것 같아요? 밝고 어둡고, 네, 밝고 어둡고, 명도입니다, 명도. 아, 요거는 HLS예요, 참고로. 그리고 그 맨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채도예요. 요거는 이제 색깔이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있으면 파란색인 거고, 없으면 회색인 거죠. 네. 그래서, 얘네가 변경이 되면은 이제 컬러가 바뀌면은 색깔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명도가 바뀌면은 밝고 어둡고 이렇게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컬러에 검은색을 섞은 거죠. 아래로 명도가 낮아지면. 그리고 하얀색을 섞으면 이제 명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맨 아래 이 채도 부분은 이제 물감을 얼마나 섞냐인 건데, 그러니까 약간 수작업처럼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자, 어, 물을 엄청 많이 탄 상태인 거예요. 물을 엄청 많이 탄 상태에서 물감을 조금만 섞었다. 그러면 이제 채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느낌의 컬러가 나오겠고, 여기에서 이제 점점 더 물감을 많이 섞으면 점점 더 쨍한 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물감을 완전 많이 섞어서, 어, 거의 물 1%에 물감 99% 정도 되면 이런 느낌의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여기에서 우리가 채도가 높고 낮은 거에 이제 여기에 명도까지 플러스 할 수가 있겠죠. 요 정도 채도에서 명도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검은색을 이제 섞으면은, 그러면 얘가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검은색이 섞이는 요런 느낌의 컬러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최종적으로는 검은색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컬러, 명도, 그리고 채도. 네. 그래서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이제 세 가지 컬러와 명도와 채도가 있는데, 우리가 눈이 빛을 감지할 수 있는 빛에는 아주 제한된 범위가 있어요. 뭐 빛의 종류에 이것저것 많은데요. 뭐 아마 고등학교나 중학생 때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막 라디오파, 막 뭐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막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중간에 있는 게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의 이 가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뾰족뾰족한 가시가 아니고 이제 가능하다. 이제 시가 이제 시야 할 때 그 시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가능하다. 네. 보는 게 가능한 빛이다. 광선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보는 게 가능한 빛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빛들은 이제 파장이 있어요. 막 이런 파장이 있고 이런 파장이 있고 한 중간쯤에 파장이 있고. 근데 우리 눈은 감각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빛을 다 감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감지할 수 있는 빛의 범위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시광선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또 그 가시광선 안에도 종류가 있어요. 가시광선 안에 어떤 종류가 있냐면 빨전소 파남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색깔별로 이제 또 파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빨강에 가까울수록 이제 이렇게 넓은 파장이고 이제 보라색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짧은 파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어떤 데서 영향을 받냐면은 이제 빛이 반투명한 물체 같은 걸 투과할 때 이제 얼마나 더 많이 어, 빛이 그 안에서 튕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더 멀리까지 갈 수도 있고 더 가까이까지 갈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해가 질 때 보면은 어떤 때는 해가 지거나 뜰 때 보면은 어떤 때는 하늘이 푸르게 보였다가 어떤 때는 하늘이 붉게 보였다가 어떤 때는 핑크색으로 보였다가 보라색으로 보였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태양이 조명이 바뀌나요? 색깔이? 아니죠. 태양은 그대로죠. 늘 똑같이 계속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빛이 우리한테 도달하는 이 거리가 변해가지고, 왜냐면 지구가 뱅글뱅글 돌잖아요. 태양 주위를 돌고. 그러니까 태양과 우리와의 거리가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멀리까지 가는 애가 있고 가까이까지 올 수 있는 애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거리감에 따라서 좀 더 푸르게 보일 때도 있다가 좀 더 붉게 보일 때도 있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실제 하늘은 어, 그냥 그 태양이 없는 공간은 그냥 우주니까 검은색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늘 보면은 파랗잖아요. 왜 그런 거냐면 이제 태양빛이 아주 강한데 오면서 막 그 주변부에 있는 막 먼지나 뭐 그냥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작은 애들한테 막 튕겨져서 온 사방에다가 이제 빛을 막 반사시키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구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이 이렇게 파랗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림은 과학이고 수학이에요. 네. 사진이 그렇게 나오게 된 결과에는 모두 다 과학적인 부분과 수학적인 부분이 있는 거라서 그걸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보려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자, 빛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음과 어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태양에서 이렇게 빛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어떤 컨테이너 박스 안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색종이라고 할까요? 하얀색 색종이, 검은색 색종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내부에서 우리가 얘네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얀색과 검은색? 그죠? 구분할 수 없겠죠. 왜냐면 어, 이렇게 새까만 상태일 테니까. 그죠? 빛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치우면, 얘를 이제 치워버리면, 이제 그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죠. 하얀 애는 하얀 애로 보이고, 까만 애는 까만 애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 이 색종이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나요? 근데 우리 눈에 빛이 들어와야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눈은 빛만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네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빛이 이렇게 와서 튕겨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눈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1차 광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튕겨져 나오는 순간 얘는 이제 2차 광원이 되는 거예요. 2차 광원.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아주 빛이 강한 물체가 빛을 쏴서 그걸 튕겨내면 걔도 그 순간부터 이제 빛을 내는 애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눈에 이제 빛이 전달이 될 텐데 빛이 많이 전달되는 애가 있고 적게 전달되는 애가 있어요. 그죠? 빛이 많이 전달되는 애랑 적게 전달되는 애가 있는데 어떤 애가 더 하얗게 보이고 어떤 애가 더 까맣게 보일까요? 맞습니다. 많이 전달되니까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고 별로 전달이 안 되니까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빛은 광원에서 출발을 하고 어떤 애한테 닿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닿는 애가 어떤 고유한 컬러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반사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이제 밝고 어둡기 혹은 컬러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게 된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이제 반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각도인데요. 각도. 구형의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한테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쬐다고 대각선으로 쬐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요렇게 밝아지고 요렇게 어두워지잖아요. 바닥에는 요렇게 그림자가 생기고요. 근데 이제 빛이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하면은 빛이 가장 강하게 받는 곳은 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수직이잖아요. 그죠? 받는 게. 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빛을 이제 수용하게 되겠고 얘는 이제 좀 비껴 맞잖아요. 빛을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어두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 1번, 그리고 빛을 두 번째로 많이 받는 부분이 이제 요 2번 부분 라인이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좀 덜 받는 게 이제 3번 부분이 되겠죠. 요렇게 3번. 얘가 이제 구형이니까 아마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에 따라서 빛을 받게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각도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각도는 빛과 수직에 가까울수록 빛이 많은 상태가 되고, 이제 180도가 되면, 180도는 이제 빛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수직이 90도고요. 그죠? 90도가 수직이고, 얘가 이제 각도가 이제 점점 커질 거예요. 이렇게 닿는 게, 옆면이. 그러다 보면 180도로 이제 지나가는 부분은 빛을 못 받는 부분. 그래서 90도에 가까워질수록 빛이 많아지는 상태가 되고, 180도에 가까워질수록 빛이 지나가니까 빛이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도를 지나면 이렇게 어둠이 되는 거죠. 어둠. 그래서 그 사이의 간격에서 이제 밝음과 어둠이 정해지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은 부분이 램버트 빛반사라는 부분인데, 근데 얘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빛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러면, 이제 세 개의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위에서 빛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얘는 이걸 수직으로 딱 봤잖아요. 빛을. 그죠? 그러니까 제일 밝았죠. 아까. 얘는 이거를 이렇게 45도로 비껴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로 밝았고, 얘는 빛이 이렇게 세로로 서 있으니까 이렇게 통과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그러니까 얘는 제일 어두운 거죠. 빵 퍼센트.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아, 그러면은 얘가 밝기가 제일 높은 100%고 얘가 밝기가 제일 낮은 빵 퍼센트니까, 그러면은 45도 기울여져서 맞는 얘는 어 절반 기울어졌으니까, 그러니까 90에서 180도 그 중간 지점인 거니까 당연히 퍼센테이지도 100에서 0의 중간 지점인 50% 정도 밝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실제로는 얘가 요만큼 돌아가면은 어느 정도 밝기가 되냐면은 한 90% 정도의 밝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생각보다 별로 안 어두워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별로 안 어두워지네? 이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어, 각도가, 각도가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밝기도 점점 어두워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밝기가 여기가 이제 100%고 여기가 빵 퍼센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밝기. 얘는 이제 각도가 뭐 0에서 10, 20, 30, 40, 50, 60, 70, 80, 90까지 있겠죠. 네, 90도가 지나가면은 180도가 되니까. 그래서 10도씩 기울어질 때마다 퍼센트도 한 9분의 1씩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도가 움직여도 100%에서 99%밖에 안 움직였고 20도가 움직여도 97%밖에 안 됐고 30도가 움직여도 94%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는 팍팍 변해도 밝기는 별로 안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의 끝에 이제 80도에서 90도로 지나갈 때는 45%씩 떨어집니다. 막 한 번에 팍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직선형의 기울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계속 밟다가 90도가 될 때 급격하게 이렇게 밝기가 떨어지는, 이런 기울기가 이제 램버트 빛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뭔 소리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예시 이미지를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밝은 면이 이만큼 있다가요. 여기에서 갑자기 팍 어두워진다는 거죠. 서서히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만큼 밝다가 여기에서 급격하게 팍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명암을 넣을 때 이제 뭔가 서서히 변화하는 명암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명암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아주 극대화시킨 게 셀식 채색인 거예요. 원래 셀식 채색은 이 명암이 변하는 사이에 그라데이션이 있는 걸 생략한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실제로도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그라데이션이 길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셀식으로 해놔도 우리가 크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네, 각도에 대한 부분을 좀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리입니다. 거리. 거리는 너무 쉬워요. 어, 네. 그러니까 빛을 내는 애가 있으면 걔를 기준으로 이렇게 주변부에 밝음이 생기게 되고 이 밝음은 이제 또 밝은 정도에 따라서 멀어질수록 이제 점점 약해지게 되겠죠. 빛은 이제 직진을 하지만은 지구든 우주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은 이제 공기라든지 뭐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다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지는 않겠죠. 그죠? 왜냐면 가면서 막 부딪힐 거니까 그런 애들이랑 먼지나 뭐 그 중간에 어떤 애들이랑 막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빛들이. 그러니까 이제 빛이 가면서 점점 약해져서 네, 멀어질수록 이제 더 적은 양의 빛들이 전달이 되게 되겠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빛이 적게 남는다. 그러면은 이제 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빛이 빛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림자도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애초에 검은색이고 거기에 이제 빛이 들어가면은 빛은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조금만 있을 때는 대비가 적어요. 대비라는 건 색깔의 차이인데 차이. 우리는 색깔을 상대적으로 구분하거든요. 상대적이라는 거는 이제 10이랑 100이 있으면은 얘를 10으로 인식하고 100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얘와 얘 사이에는 90의 차이가 있다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형태든 색깔이든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어떤 이런 회색 컬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흰 배경에 회색 컬러가 있으면은 어둡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어두운 배경에 회색 컬러가 있으면은 밝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판단 기준은 이제 절대적인 이 컬러가 가지고 있는 이 라이트의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이제 그 주변과의 차이라는 거죠. 차이. 네. 그래서 상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도 기본적으로 그림자는 당연히 빵 퍼센트의 빛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제 얘가 밝은 애가 얼마나 밝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림자의 어떤 선명도 같은 게 우리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많아질수록 그림자와의 분리도가 더 강해진다. 그리고 빛이 적어질수록 그림자와의 분리도가 더 작아지고 그래서 빛이 거의 영향을 못 주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 그림자와 빛이 구분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리에 따른 명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반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반사. 물체는 빛을 반사해요. 그죠? 근데 이제 물체마다 반사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거는 겉표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겉표면이 매끈매끈한 애가 있고요. 겉표면이 울퉁불퉁한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반사율 엄청 높은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거울. 그리고 이제 겉표면이 이제 까끌까끌한 애들, 뭐 나무, 또 뭐 있을까요? 뭐 면, 사포, 뭐 벽돌 막 이런 애들 있겠죠. 네. 얘는 이제 뭐 거울, 알루미늄, 뭐 철 이런 애들. 그럼 이제 얘네는 반사율이 높고 얘네는 반사율이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빛들이 여기에 딱 닿았을 때 겉표면이 이렇게 매끈매끈한 애는 어, 튕기는 각도가 좀 일정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여기를 보고 있는 상태면은 여기에서 빛이 딱 왔을 때 이 빛들을 거의 대부분 다 받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그죠? 그래서 밝기가 아주 높습니다. 밝기 높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겉표면이 매끈매끈한 애는 얘가 튀길 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너무 잘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빛이 튀어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거울이 조금 깨졌어요. 여기가 이렇게 조금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로 간 빛이 여기를 맞고 이렇게 튕겨져서 올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도 밝은 빛을 약간이나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이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반사율이 높은 애일수록 밝은 부분을 볼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밝은 부분을 볼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 지금 옆에 혹시 스마트폰 있으세요? 스마트폰으로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이렇게 비춰서 우리가 딱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엄청 밝죠? 네. 그래서 손을 그대로 두고 고개를 돌리면은 고개를 옆으로 가서 화면을 보면 안 보이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있고 천장에 이제 형광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비춰져서 우리 눈에 보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근데 우리가 조금 옆으로 가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 보인다는 거죠. 형광등이. 왜냐면 얘는 이렇게 보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반사율이 높은 애는 볼 수 있는 각도가 한정적이다. 대신에 아주 밝다. 그래서 밝기는 높지만 면적은 좁다는 거죠. 밝아지는 면적은. 그래서 이 반사율이 높은 애들이 밝은 부분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딱 맞는 각도에서만 밝게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제 어, 이런 둥근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쪽에서 이렇게 빛이 오면은 빛이 실제로 많이 닿는 부분은 여기에요. 왜냐면 수직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밝게 보이는 부분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왜냐면 여기가 튕겨져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니까. 여기는 튕겨지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여기는 튕겨지면 절로 가고. 그래서 빛이 많이 받는 곳은 여긴데 실제로는 근데 밝게 보이는 곳은 여기다라는 거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빛을 많이 받는 곳이 여기여서 네. 실제로 오래 놔두면은 여기가 제일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빛에 가깝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죠? 근데 밝게 보이는 부분은 여기가 아니고 우리 눈과 딱 입사각 반사각이 맞는 부분이 밝게 보인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가 아니라 일로 왔어요. 일로. 그러면 여기가 제일 밝게 보이겠죠. 한 이쯤 이렇게 튀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걸 관찰할 거냐에 따라서 밝은 부분이 변한다는 거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고 물체가 있으면 밝은 부분은 늘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카메라가 이동하면은 밝은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 그래야 이제 이거를 분리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반사율이 높은 물체와 낮은 물체를. 네. 그래서 낮은 물체로 한번 가봅시다. 반사율이 낮은 애는 이제 왜 낮냐면은 이제 겉표면이 울퉁불퉁해서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리가 이렇게 파삭하고 깨지면은 여기만 다른 데로 튕긴단 말이에요. 빛이.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의 거울 이제 깨진 거울을 이제 딱 보면은 깨지지 않은 부분은 우리 얼굴이 비춰지지만 깨진 부분은 딴 데가 비춰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 원리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겉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애들은 이제 빛이 이렇게 딱 오면은 얘가 겉표면이 그 매끈매끈한 애는 다 이렇게 튀겼잖아요. 근데 겉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애들은 중구난방으로 튀겠죠, 이렇게. 네. 같이 맘대로 튑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에서 보는 여기도 비슷한 밝기로 보이고, 여기에서 보는 여기도 비슷한 밝기로 보이고, 여기에서 보는 여기도 비슷한 밝기로 보인다는 거죠. 왜냐면은 중구난방으로 막 튀기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튀기면은 이제 빛은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슬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슬 100개를 이렇게 던졌어요, 일로. 그러면 이렇게 겉표면이 매끈매끈한 애는 구슬 100개가 거의 다 그대로 이쪽으로 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개의 밝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체들을 보면은 물체마다 질감이 있잖아요. 네, 매끈한 애가 있고, 푸석푸석한 애가 있고, 네. 그래서, 어, 매끈한 애랑 그러면 까끌까끌한 애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이제 바로 요 반사율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겉표면이 매끈하게 할 건지 까끌하게 할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보이냐면 이제 요렇게 이미지를 좀 보자면 자, 딱 봤을 때 오른쪽이 더 까끌까끌해 보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3D 모델링인데 실제로 둘의 표면은 똑같은 형태예요. 근데 이제 그 반사율만 다르게 적용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겉표면이 어떻게 반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그게 까끌까끌하지 않아도 까끌까끌하게 보이고 실제로 매끈매끈하지 않아도 매끈매끈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어, 반사율이 높은 애 이런 애들 이제 정반사라고 하는데 정반사에 가까운 애들은 밝기가 밝나요? 낮나요? 밝죠. 그죠? 그리고 면적은 어땠나요? 면적. 네, 적어요. 실제로 그런지 봅시다. 보면은 밝은 면적이 이렇게 좁아요. 대신에 엄청 밝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딱 봤을 때, 매끈매끈한 소재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봅시다. 얘는 이제 이런 애들을 남반사라고 합니다. 남반사에 가까운 애는 밝기가 낮아요. 그리고 면적은 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봤더니 밝은 면적은 이만큼 넓어요. 이렇게. 근데 밝아지는 정도는 별로 안 밝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까끌까끌한 애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밝기가 차이가 없고 더 넓은 면적이 밝아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더 까끌까끌한 그 물체로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이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두 개의 검은색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 검은색이 하얀색으로 변할 때랑 이렇게 회색으로 변할 때 누가 더 많이 변해야 되나요? 색깔이? 하얀색이죠. 하얀색. 그죠? 네. 왜냐면 얘는 100%고 얘는 0%잖아요. 그러면 얘는 100% 변해야 되는 거죠. 얘는 이제 49%고 얘는 0%니까 그럼 얘는 51% 변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똑같은 밝고 어둡기가 적용이 되어도 이 밝기가 더 높은 부분은 더 급격한 색 변화처럼 느껴지고 좀 덜 변화하는 애는 좀 이제 서서히 변화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반사에 가까울수록 밝기가 높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는 이제 보면은 이제 물체 자체가 빛이 급격하게 변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렇게 어두운 색에서 이렇게 밝은 색으로 급격하게. 반면에 얘는 어두운 색에서 밝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어둡게. 그러니까 별로 급격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색이 변화하는 지점도 막 칼처럼 이렇게 나눠 놓은 것처럼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뭔가 스물스물 밝아지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램버트 빛반사 있잖아요.
요 램버트 빛반사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이런 식으로 적용되어 있기는 한데요. 얘는 겉표면이 매끈매끈한 애면은 이게 더 강화가 됩니다. 더. 근데 이제 겉표면이 까끌까끌한 애는 이제 조금 덜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옆에 있는 느낌처럼 채색을 하면 할수록 더 까끌까끌한 느낌이 되는 거고, 요 느낌으로 채색을 하고 이거보다 더 과장되게 밝은 면을 늘릴수록 이제 완전 매끈매끈한 면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이미지 안에서 우리가 질감을 좀 표현을 해봅시다. 일단은 이제 회색으로 먼저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칠해보세요. 배경 색깔. 우리가 컬러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배경을 먼저 깔아놓고 내부를 칠하면 더 편해요. 네.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꺼내고 요거 그레이스케일로 바꿔놓고 하겠습니다. 네. 요럼 좀 더 편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어두운 컬러로 이렇게 모양을 그려보시고 대충 하면 돼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얘가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밝은 면에서 어두운 면을 찾아줘도 되고 어두운 면에서 밝은 면을 찾아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를 좀 활용을 해봅시다. 특수 레이어를. 어, 우리가 어두운 면 표현할 때 쓰는 그걸로는 이제 선형 번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백이에요, 백이. 레이어 중에 더하기 레이어 있잖아요. 더하기 레이어의 반대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로 칠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명도만큼 빼줘요. 컬러를 이렇게. 그래서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얘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칠하면 되겠죠. 그리고 흐리기로 팍 흐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약간 어, 텍스처가 있는 브러쉬로 해주셔도 좋아요. 왜냐면 얘는 겉표면이 까끌까끌한 애잖아요. 그러니까 까끌까끌한 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빛 반사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네. 이제 보는 각도와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많이 반사될 수도 있고 좀 적게 반사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까끌까끌한 느낌을 이런 텍스처로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텍스처 브러쉬로. 그래서 뭐 해칭 브러쉬 같은 거 쓰셔도 되고. 네, 저는 해칭 브러쉬를 아주 좋아해서. 네, 근데 어두운 곳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텍스처적인 부분이 좀 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면은 어두운 데로 가면 갈수록 이제 튕겨나갈 빛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양도 우리가 빛이 있는 곳에서나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컨테이너 박스에 나랑 어떤 물체가 딱 들어가면은 걔가 울퉁불퉁하든 매끈매끈하든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텍스처를 표현을 할 때는 밝은 부분에서 더 과도하게 표현하고 어두운 부분에서는 텍스처가 거의 안 드러나게 표현하면은 더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떤 원리인 건지. 원리만 이해하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어둠으로 섞여 들어갈수록 이제 텍스처의 느낌은 안 나게. 네, 그래서 밝은 데서 어둠을 찾아줄 수도 있고 어둠에서 밝음을 찾아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어두움이 한 번 더 생기는데요. 이건 뭐냐면 폐쇄 그림자라는 부분이에요. 폐쇄 그림자는 이제 이런 데서 생기는데 공이랑 바닥 사이에 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모양이 이제 점점 좁아지는 모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빛은 반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만약에 오면은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튕기고 여기에서 이렇게 튕기고 이렇게 튕겨서 간단 말이에요. 끝까지. 네. 근데 튕길 때마다 힘이 약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가면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많이 튕기잖아요. 네. 그래서 깊숙한 곳일수록 블랙에 가까워지는 거죠. 색깔이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물체들 보면요. 현실 세계의 물체들은 끄트머리 부분이 이렇게 날카롭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공장에서 제작을 할 때 이런 가 쪽을 엄청 날카롭게 만들면은 손 베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만들 때 이 끄트머리를 뾰족하게 만들면 손 찔릴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가공하려면은
엄청 비싼 장비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물체들만 한번 보셔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스마트폰 테두리가 다 둥글둥글하죠. 그죠? 키보드도 한번 보세요. 테두리 둥글둥글해요. 그러니까 뾰족한 것 같아도 둥글둥글합니다. 실제로는 만져보면 절대 손 안 베이는 그런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평평할 것 같은 물체들도 사실은 요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요 부분이. 그래서 요 사이에 폐쇄 그림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폐쇄 그림자는 이제 튕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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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면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거의 블랙에 가깝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밝은 곳에서는 좀 덜하겠죠. 요런 끄트머리 부분에서 이제 좀 어두워진다는 거. 그래서 명암 단계 칠할 때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아주 까만색으로 에어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한번 이렇게 찍어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질감도 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까지는 똑같죠. 동그라미까지는 똑같이. 자, 우선은 얘는 이제 밝은 부분이 엄청 밝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더하기 레이어를 쓰겠습니다. 더하기 레이어를 써서 거의 완전 화이트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인데, 그래서 반사율이 완벽하게 100%인 애는 없겠죠. 아직까지는. 그러면 아주 에너지율이 엄청난 뭔가를 발명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주변부에 점점 흐려지게 되겠습니다. 정반사처럼 벌써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어둠을 추가를 합시다. 선형 번으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졌는데 이제 밝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닥이 반사된 거죠. 네. 그러니까 바닥 칼라를 이제 이 스포이드로 찍어서 칠해줘도 되고요. 네. 아니면 이제 요 위에 더하기 레이어를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바닥이 반사되는 거는 이제 바닥에서 튕겨져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닥보다 밝으면 될까요? 그죠? 바닥보다 밝으면 안 되겠죠? 네. 반사율이 100%면 바닥이랑 똑같게 될 거고, 그거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좀 덜 밝게 되겠죠. 그래서 완벽히 바닥과 똑같은 색으로 반사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네, 더 어두운 컬러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바닥이 어, 점점 멀리 있는 애들이 반사가 되는 거잖아요. 뒤로 갈수록, 이쪽으로 올수록.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빛은 올 때 계속해서 먼지와 그런 애들의 방해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끄트머리의 모양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된 거죠. 그래서 경계면을 그라데이션으로. 이 비교적 근처에 있는 애가 이렇게 반사된 부분은 그라데이션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물체가 반사된 상태를 그린 건지, 혹은 엄청 멀리에 있는 걸 반사된 상태를 그린 건지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라데이션의 길이감 차이로.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바닥에 그림자가 이제 생기면은 그 그림자가 이제 다시 반사되면서 밝아지는 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봐도 매끈매끈한 애와 딱 봐도 까끌까끌한 애를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리가 정확히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이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그려보았고, 이제 여기다가 그림자를 깔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요 까끌까끌한 애 그림자를 깔아보자면, 그림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그 배경이랑 물체 사이에 레이어를 끼우면 돼요. 이제 그림자가 물체에 가까울수록 이제 밝음과 어둠의 차가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명확해요. 여기서는 아주. 네. 근데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그 사이에 공간들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제 막 중간에 또 방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네, 그래서 멀어지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이 비비기로 할 건데 앞에는 조금만 비벼요. 이렇게 조금만. 근데 이제 멀어진 데는 이제 많이 비비면 됩니다. 이렇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자의 강도는 주변에 있는 물체들의 반사율과 또 조명이 부조명, 그러니까 광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보통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요거 보면은 이제 여기에 요 컬러가 이제 그림자 색이죠. 네, 그림자가 겹치지 않은 부분의 컬러가.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얘도 선형번으로 해보시고 퍼센테이지를 한 뭐 90에서 85 정도? 그 정도 사이면 딱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림자가 막 튄다고 했잖아요. 빛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막 튕겨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이 튕기니까 어두워질까요, 밝아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 색깔 고정시키고 칠한 거보다 약간 더 어두운 색깔로 에어브러쉬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을 톡톡 눌러서 좀 어둡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물체와 닿는 부분에서는 회색 그림자니까 더 어둡게. 네, 이런 식으로 그림자도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복붙해서 여기에도 놓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얘는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가 다시 여기에 반사가 된다는 거죠. 여기 표면에. 네. 그래서 위에다가 선형본을 하나 더 넣어서 그림자가 다시 반사되는 것까지 그려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반사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반사가 된 게 또 바닥으로 반사가 되는 것도 더 많겠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그림자도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원래 칠했던 컬러에 조금 더 밝은 컬러를 또 에어브러쉬로 이렇게 만들어서 톡톡톡 찍어서 좀 밝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중요한 3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리, 각도, 반사. 그래서 정반사 물체에서의 각도는 이제 카메라와 광원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고, 요거 난반사에서의 각도는 실제로 빛을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질감 표현을 해보았고요. 어렵지 않죠? 네.